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정은경 후보자님. 네. 먼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이렇게 추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그동안 뭐 여러 차례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쭉 보면서 저는 우리 후보자님처럼 관련 업계에서 이렇게 많이 환영의 그 성명을 내는 걸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니까 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에서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서도,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도,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에서도,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대한한약사회에서도, 그리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잘 챙기셨다가 이분들이 기대하는 바 충분히 그 직을 해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입장을 낸 단체들이 대부분 의료 단체인데, 사실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여러 가지 그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우선 뭐 의료 쪽은 잘 하시리라고 보고, 일단은 그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그 생각을 몇 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날 1000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 머지않아서 2040년에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아까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나 돌봄, 의료, 주거 그 어느 것 하나도 체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걸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실지, 그리고 노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번 후보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초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서 제일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거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여서 노인의 소득에 대한, 노후 소득에 대한 안정화 부분과 또 노인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할 거는 아무래도 돌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애인에 대한 정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잘 알아서 하시고, 뭐 복지부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관련 전문가들도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는 이게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권이나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에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중증 장애인의 탈시설은 아직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고, 활동 지원 시간 부족으로 한해서 인간다운 삶이 위협받고 있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떤 후보자께서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장애인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실지.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산적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장애인도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활동 지원에 대한 확대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정에 대한 안정성과 또 장애인분들의 수요를 잘 균형 있게 맞출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돌봄 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걸 뭐 세부적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도 그 소감문을 통해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른들의 그 돌봄 수요는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비해서 요양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사실은 이제 요양 인력은 많은데 사실은 252만 명을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분은 극히 소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그 인력들에 비해서 일단 뭐랄까요, 그 처우 이런 부분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요양 인력의 이탈을 막고 장기 근속으로 유도하기 위한 혹시 그런 후보자의 생각은 있습니까? 네, 돌봄 체계가 구축되는데 가장 제약이 그런 돌봄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될 건가라는 문제를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들이 한 20% 정도만 현업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보수나 아니면은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삼고 있어서요. 현재 복지부에서는 장기 근속 수당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요양보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 의견을 좀 듣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탈하는 그 요양 인력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게 처우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복지부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간병 살인이나 간병 지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정말 간병은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안에 한 명 그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그 집안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함께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요즘 종종 나타나고 그래서 그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있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사업 등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그 2024년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 선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 도입하는 거 있지만 아직도 그 중증 장애인은 간병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간병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주시죠. 네, 그 간호간병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하는 게 공약에 포함됐고 아마 국정과제로도 채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의 부담을 좀 줄이는데 복지부가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증 장애인은 또 다른 중증 환자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고 또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장애인의 활동 지원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중증 환자에 대한 간병에 대한 것을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인식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환자이면서 장애인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특별히 필요하고 그 정도는 국가의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소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미애 간사님께서 우리 안상훈 의원님까지는 질의를 마치고 정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대단한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